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젠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잊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와, 어서 오세요, 충분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느림이란 주제인데요. 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은 들지 네, 않으세요? 아니 박정희 신부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네. 나온 거긴 한데 아마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방학하면 네. 신학교는 아무래도 방학이 있으니까 되게 여유가 있지 않을까, 되게 느리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 뭐 신부님도 아시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네. 그렇게 한가지는 않긴 네, 하고요. 정학교에 있었지만 방학에 좀 게을러지긴 한데 신부님이 게을러서 초대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느림은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느림의 미학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느림과 관련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성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철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우리 최대한 신부님을 제가 네. 먼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부님 그러면 철학을 그러니까 신학자이시면서 네, 네, 동시에 네. 철학도 그냥 신부님 전공하고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뭐 의정부교구 소속이고요. 근데 네. 그 서울신학교에서 대신학교에서 이제 의정부 신학생들하고 서울신학생 같이 공부하니까 이제 파견되어서 예전에 이제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대신학교의 지성양성 담당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신부님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과 신학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좀 철학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신부가 된 다음에도 조금 더 이어서 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 네, 뭐 신부님은 뭐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하셨지만 철학뿐만 아니고 네. 뭐 철학 분야에 속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굉장히 박식하시고 뭐 문학, 미술, 음악 이런 다양한 예술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런 느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뭐 신부님께서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던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늘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두 신부님께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주제 느림. 이 저는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주 조용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바쁘고 각박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느림, 왜 우리가 느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우선 최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저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제 그 음악 프로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느린 곡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곡들을 가끔 이렇게 틀어드리면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발랄한 곡 말고 뭐 바흐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무슨 정악이나 이런 느린 곡들을 틀어드리면 나중에 이제 혹 가끔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되게 좀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맑아지고 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제 느림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주제가 되고 또 화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그 우리의 그 내면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그 느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역으로 속도 때문에 너무나 빨리 바뀌는 이 세상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피폐해져 있는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느림의 그 소중함을 되찾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느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제 느림의 반대가 빠름이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또 빨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고 뭐 속도 경쟁이라든지 그러면서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느림을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제를 이제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느린 사람이어서 오늘 그 최 신부님과 함께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게 참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배송과 관련해서도 뭐 총알 배송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택시도 총알 택시 뭐 이런 걸 타야 되는 네, 네. 그래서 뭔가 빨라야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뭐 빨라야 된다라든지 또 뭐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든지 과연 그 느림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실은 사실 더 빠른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부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책이 필요한데 네. 당장 내일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배송업체를 선택하지 한 일주일 걸리는 배송업체를 선택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하루도 기다리기 힘들어서 이북으로 네. 이북으로 내려받기까지 하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부끄럽네요. 제가 그러네요. 느림을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물론 이제 빨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양쪽에 모든 것이 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것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균형이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미 씨의 경우는 어때요? 보통 빨라야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또 행동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못 따라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지금 좀 찾아가고자 하는 거는 느림은 제 생각엔 약간 자연스러움이랑 어울리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되게 빨라 보이는 속도도 그 사람한테는 적당한 속도일 수 있는데 저마다가 가진 고유한 그 흐름?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첫 곡으로 들려드린 달팽이도 우리가 보기엔 달팽이가 진짜 1mm로 움직이는 그 보일까 말까한 변화도 달팽이에게는 진짜 온몸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도전일 수 있고 움직임인데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급하더라도 내 속도가 뭘까? 나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한 이유는 이 마음 급한 마음을 좀 돌려서 좀 자연스럽게 지금 집중해서 지금의 속도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네. 저도 들으면서 좀 떠올랐는데요. 사실 그 철학에서 특히 현상학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에 보면은 좀 재밌는 개념인데 내적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자의 표현하면 시계가 발명된 이후 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왜곡이 됐다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늘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나름의 그 내적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 우리가 내적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살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늘 이 세상의 세파에 정신없이 휩싸여 산다는 거죠. 휩쓸려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 내적 시간의 고유함 이걸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느림의 본질이 아닐까. 맞습니다. 딴 사람한테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달팽이가 자기 속도를 꿋꿋이 남들이 이렇게 느리게 가 이래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가듯이 자기 내면에 아주 자기한테 사람들마다 고유하고 적합한 내적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해독제로서 우리가 느림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산티아고 제가 순례를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일단은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 속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며칠 만에 걸었다, 빨리 다녀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당신이 이제 28일 만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셔요. 그럼 어느 성당 보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어디 보셨습니까? 그거 안 보셨어요. 오직 빨리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만큼 이제 놓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시간이란 게 진짜 이렇게 예전에 이반 일리츠인가 뭐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희망을 거는 거는 시간을 착취하는 거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는 시간을 향유하는 거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산티아고는 사실 이렇게 시간을 향유하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변화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이제 마치 언제야 이렇게 경쟁처럼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 시간을 이제 착취하는 거고 시간을 착취하는 거는 결국 나도 결국 피폐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빨리빨리 문화에 이런 거에 더 좀 많이 심하게 경도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이제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보통 전 타고 다니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나와가지고 맞아요. 사람들보다 또 빨리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제가 급하게 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니 나 그렇게 급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긴장되고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늘 시간에 쫓겨서 살아온 이제 그런 어떤 리듬을 잃어버린 그런 나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을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려면 조금 여유 그래서 느림은 여유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것 드네요.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빨리빨리 때문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뭐 잃어버리거나 낭패를 보거나 그런 것이 혹시 떠오르는 일이 없나요? 글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본당에서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사람 면담도 하거나 이렇게 네. 할 때 사람을 좀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삼목자로. 왜냐하면 빨리 파악을 해야 또 네.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일도 처리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안다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닌데 예, 이제 아무튼 되게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효율성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가장 그거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 삼목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맞습니다. 좀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게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남들은 이 나이에
취직을 해서 맞아요. 뭐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아직 취준생인데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런 젊은이들에게 좀 여유를 갖고 너만의 시간 속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마침 제가 지난 주에 네. 그 저희 교군 선교사목국에서 이제 그 인문학 피정을 좀 네. 청년 인문학 피정을 부탁을 받아서 이제 주제가 이제 이 현대의 삶의 위기와 회복인데 이제 느림 비슷하게 이제 삶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네. 했을 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가속화된 네. 근대적 삶의 어떤 모습인데요. 그게 결국은 가속화라는 게,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라는 게 그 이제 내면을 이제 경쟁으로 몰아치는 맞습니다. 거고요. 경쟁이란 거는 결국은 내 삶의 성공은 인정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과 인정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수원에 과실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우리가 가서 하나 따 먹으면 되면은 그럴 걱정이 없는데 여기 과일이 딱 하나만 있고 빨리 간 사람만 얻을 수 있어. 이러면은 사실은 다 초조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압박을 이제 주고 있는 게 우리 시대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 그렇게 살아본 결과 별로 행복하지 그렇죠.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이제 하트문드 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네. 책을 하나 네. 가지고 왔는데요. 뭐 소외와 가속이라고 이런 문제들을 되게 재밌게 잘 다뤘습니다. 사회학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행복은 인정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성취에만 있는 게 다른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맞추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 자연이건 아니면 나의 동료, 그 친구건 주변 사람이건 간에 공명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함께 교감하는 이게 사실 행복인데 그걸 위해서는 시간을 인내롭게 드리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느림의 힘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청년들이 그러니까 내내 느리게 살 수는 없죠, 사실은. 뭐 그렇게 저도 이게 부지런할 필요도 가끔 있는데 적어도 삶에서 어떤 순간들에는 좀 그 느림의 순간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인내하고 네, 그렇죠. 예. 느긋하게 네, 또 네. 시간을 투자하고 그럼요. 기다리고 자기 그래야 자신도 될 필요가 기다려줄 수 있죠. 있고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느림이라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이렇게 그렇죠. 키울 수 있는 더 좋은 맞습니다. 그런 뭐 요즘 하도 그 대차대조표를 늘 생각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느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조상들도 대기만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크게 되려면 이제 어떤 기다려야 되는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떠오르는 또 생각이 그 예전에 한비아 씨가 쓴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한비아 씨도 대학을 늦게 갔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꽤 늦은 나이였거든요. 그러면서 봄에 피는 꽃이 많지만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그렇죠? 국화 같은. 나의 아름다움은 내 나름대로의 때가 있고 그 시기에 나를 꽃필 수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서 조용히 혼자 위로받고 있었어요. 뭔가 나의 때가 있고 하느님 앞에서 나는 그냥 나의 완성, 더 하느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시간의 여정 중에 있고 거기에 세상이 말하는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서는 느림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입장, 그리고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교회 전통 안에선 그게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그 관상적 삶의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 콘템플레티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활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관조와 기도와 관상을 하는 시간. 그건 사실 좀 굉장히 느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네. 시간인 것이죠.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이제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제 뭐 영혼을 따져가다 보면 뭐 심지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가르침도 이제 교부들이 이렇게 초대 교회 때 이렇게 우리 그 영성 신학 안에 이제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중세 그 수도원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그 수도원 학파들이 그걸 이제 그 정립을 해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고 뭔가 실천하고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내는 거는 언제나 관상과 관조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빨리 달려가면 그만큼 더 삶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차라리 안 달려갔으면 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관조라는 거 혹은 느림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삶의 올바른 방향, 우리 뭐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충분히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그리고 고요함 안에서 내가 그거를 이제 조금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어떤 경우든 간에 삶이란 거는 맹목적일 수 없다라는 네. 것인데, 이제 아무튼 그 현대 안에서는 어쩔 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좀 많이 봉사해야만 네. 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많이 봉사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나 뭐 좀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뛰어서 기차를 탔는데 경부선 타야 되는데 호남선 그렇죠. 탔다 이런 그런 경우 얘기 있죠. 하잖아요. 네. 열심히 뛰어간 보람이 네.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바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성이나 방향성.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하느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6일 창조 후에 하루 쉬셨고, 그 쉼이 있을 때 그 창조도 더 의미가 있고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쉼의 어떤 가치.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 때 하느님을 생각해라라고 성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희가 왜 살고 있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 생명이 주어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 창조주가 부여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생각해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하느님께서 의무로 주셨죠. 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생각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다룬 주제 피정, 네. 그것과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지난 시간 피정에 대한 얘기도 떠올랐고, 이 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느림이라는 게 어떤 관조, 그리고 말씀하신 휴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내가 속도나 어떤 빨리 성취해야 하는 것에 좀 몰입돼 있으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겠구나.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에서도 그런 거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아침에 되게 일찍 눈이 떠진 날이 있어서 출근 시간대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근데 그날따라 뭐 휴대폰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래서 가만히 이제 기도나 아침 기도 오랜만에 해야겠다 이러고 묵상을 좀 했는데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제가 놀랍게도 그 근 몇 달간 가장 평화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좀 느리게 사는 건 좀 힘들더라도 아주 다만 잠시라도 기도하거나 나만의 어떤 느림을 좀 찾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찬미 씨는 사실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곡을 만들고 어떤 작사를 하고 그것도 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창작의 시간, 생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저도 한번 내가 앨범을 이런 걸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해봤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이나 어떤 그런 탈애들이 마음 안에 쌓여야 되는데 그냥 목적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인위적인 그
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좀 기다려요. 제가 무슨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로 가사를 쓰진 않아서 제가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언어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속도가 강조된 것은 근대 산업화되면서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런 어떤 산업화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급한 데서는 사실 나오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신부님이 그런 이제 음악 미술 연주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이런 느림의 미학도 거기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술가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근대 예술가들이 이제 겪는 그 고뇌라는 거가 네. 말하자면은 그 예술 작품을 마치 상품처럼 내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 안에 그 충분한 시간과 영감이 자라나는 그렇죠. 시간을 확보하는 그 투쟁이 사실 예술가들에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훌륭한 예술가 또 위대한 예술가로 남아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자신의 영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적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네. 사실 예술가들에게 뭐 특히 음악가들 보면 산책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네. 역할을 했더라고요. 특히 그 재밌는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보면 되게 옛날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때들도 이 기차라는 게 등장하고 나면서 그 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아찔할 정도의 네. 그런 체험들을 하던 시대인데 그때 이제 음악가들의 이제 전기나 이런 거 보면 대개는 이제 휴가 때 가서 산책을 하면서 다 그 영감을 얻어서 돌아와서 이제 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어떤 예술가도 그 느림이라는 그러한 자신만의 그 공간이 없을 때는 그 영감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빨리빨리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재앙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최근에도 미국의 플로리다의 그런 건축물 우리도 뭐 삼풍 백화점이나 저는 그게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그만큼 그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성수대교 무너진 거라든지 지금도 사실 건축 현장에서 빨리 해야만 그 건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안전을 위한 그런 설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약하게. 광주에서도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공사를 해서 이제 공사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 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빨리빨리 이런 조급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삶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내 삶의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저기 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여유를 잃어버린 인간성 또 조급함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준 철학자나 신학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네. 신부님 좀 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자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뭐 전문적인 철학자보다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는 책이죠. 그 미카엘 앤드의 모모라는 뭐 노래도 있습니다만. 모모는 철부지. 네, 그렇죠. 예, 네. 다 그 노래는 다. 네, 그 노래를 안 사람은 조금 그런 네, 거예요. 나이가 있는 네, 분들이죠. 근데 아마 뭐, 참여 시세대는 모르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그 옛날 노래들도 이제 많이 리바이벌이 아, 돼서 그렇군요. 아시죠? 몰라요. 모르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참 그 책이 엄청나게 인기였기 때문에 그런 가요도 나왔을 것 70년대, 같은데요. 80년대니까. 근데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읽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읽으면서 이 책이 단순히 아주 그 우화하고 모험, 동화뿐더러 시간에 있어서 특히 느림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이만한 철학이 없겠다. 거의 나오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이 미카엘 앤데라는 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도 예술가였고 약간 방울기적인 예술가였고 본인도 되게 자유롭게 사는 예술가였고 어떻게 보면 그 생태 사상의 어떤 하나의 그 파이오니아 그 선구자 같은 인물이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달팽이가 아니라 거북이가 나오죠. 카시오페이아라는 거북이가 나오고 이 거북이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호라라고 하는 시간을 주재하는 한 박사로 상징되는 존재를 만나러 가는데 호라가 이 모모라는 어린아이에게 시간의 비밀을 알려줘. 시간의 비밀이 뭐냐? 그 시간의 꽃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꽃이
꽃을 효율성을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아끼다 보면 그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냉동이 돼버려요. 지금 꽃이 피지 못하고 네.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고 충분히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꽃이 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그 가능성들, 잠재력들, 말하자면 인생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카시오페이아라는 거북이가 모모를 뭐 호라 박사에게 데려가는데 카시오페이아가 천천히 가면 갈수록 빨리 그 호라 박사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느리게 차분히 중요한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네.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한번 느림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카엘 엔드의 모모 신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라톤 생각이 나는데 네. 마라톤도 끝까지 가려면 절대 중간에 오버페이스, 과속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좀 힘이 남아서 남들이 빨리 가면 나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그 이게 소위 말하는 수행적 모순이라고 네네. 하죠. 오늘 하루 종일 엄청 바쁘게 지내는데 이제 느리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근데 아니, 사실 그만큼, 예. 네. 근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한가하게 그 맨날 게으르게 느리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쁜 일상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쁜 일상을 살면서 느린 순간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일을 좀 멀티태스킹도 그런 시기도 잘하고 있고 네, 또 그런 시기도 바빠야 있고 될 시기도 있죠. 맞아요. 근데 네. 적어도 뭐 하루의 어떤 순간 혹은 삶의 어떤 뭐 내 인생에서 어떤 때 이럴 때 꼭 느림과 쉼의 시간을 늘 가지고 살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마라톤처럼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럼 그런 느림의 순간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시나요, 신부님은? 예,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듣는다거나, 예, 그리고 뭐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하루 안에 좀 늘려고 하죠. 예,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일단 핸드폰과의 싸움, 네. 예, 핸드폰을 잠시라도 꺼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좀 지하철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 타고 주로 다니는데 의식적으로 저도 어떨 때 보면 아 나는 이미 핸드폰의 노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끄고 탈 때가 있어요. 핸드폰 아예. 예, 뭐 사실은 1시간 동안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급한 전화는 자주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1시간 정도 끄고서 그때 창가에서 예를 들면 지하철 탈 때 창가에 이제 교외선 경의선 같은 걸 제가 많이 타는데 그러면 지하철하고 달라서 밖에 창밖 경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치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또 조금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하루에 1시간만 있어도 확실히 그런 게 없는 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특히 아침에 이른 시간에 짧게라도 묵상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느림 네, 뭐 실천. 저도 일단 아침에는 무조건 미사부터 시작하고 미사 하기 때까지 좀 차분한 시간 그것이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걸어요. 네, 그래서 걷는 시간. 그다음에 또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네.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정말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좀 뭔가 좀 느리게 여유 있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지쳐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내더라도 그런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예전에 쓰신 그 네. 책 중에 처음에 나오신 책 있죠. 당신이 내게 네. 말하려 했던 것들. 네. 신부님 여러 가지 뭐 묵상 또 음악 그런 이야기 실었는데 신부님 그 책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빈센트란 노래를 이제 언급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그 노래 화가 고우의 화가 고우의 그 이야기를 이제 존 맥클렌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는 이제 돌아가신 선배 신부님 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 자체도 되게 좋고요. 근데 그 출판사 이제 사장님이 그 노래 가사를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처음에 못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선택을 했고 이제 오늘 그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다고 예, 말씀하셔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걸 보면은 이 빈센트 반 고흐이든 혹은 고흐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작곡가 혹은 가수이든 이게 정말 그 별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잖아요. 네.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느림을 살지 네.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그 느리게 산다는 게 다름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에만 치여 사는 게 아니라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구나라는 걸 그런 바라보는 마음이겠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거 알아들으려면 우리 마음에 또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u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